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강의를 다닙니다만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장님,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또 각급 기관장, 또 특히나 여성단체 회장님들을 망라해서 많은 분을 모시고 강의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명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다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어요. 자주간에 어떻게든.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이거죠.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퇴비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가 논밭에 들어갈 수 있고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는 퇴비가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키워가지고 축분들 하고 산에 가서 풀 열심히 뜯어가지고 퇴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가 적어도 300~400만 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500만 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양이 적어. 그래서 늘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굶어서 죽거나 고생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1961년도에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살아보려고 보니까 우선 배부터 불러야죠. 그래서 뭐 서양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뭘로 배불리 먹고 사냐 하고 보니까 화학비료라는 걸 쓰는 거야. 또 병을 잡고 충을 잡는데 농약이라는 살충제, 살균제를 뿌려가지고 병충을 그냥 꼼짝 못하게 싹 잡아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참 풀 맨들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풀도 약 한번 싹 뿌리면 싹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종자도 개량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5.16 혁명 나오면서 우리가 보릿고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다 배불리 잘 먹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짓거리를 한 45년,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가 풀을 잡기 위해서 뿌린 제초제, 벌레나 균을 잡기 위해서 뿌린 살균, 살충제들이 독성이 강한 놈들입니다. 그 독성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내가 싹 뿌리고 나는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가 버리면 그 독성들도 같이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그 독성들이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농약 뿌려보면 휙 뿌리면서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땅속에 침투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물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쌀이나 과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들어온 거 내일 나가고 또 내일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농약이라고 하는 그런 독성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30년 동안을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쌓이는 농약의 독성들이 많아지면 이만큼 찼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한 50년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들이 우선 배고프니까 증산하면서 화학비료 쳐라, 농약 쳐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보니까 아하, 그것이 증산은 해주지만 또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너무 크구나 하니, 이제는 농약 치지 말자, 비료 치지 말자 그러면서 유기농 보는 사람들한테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가상스러워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한 농산물들은 좀 비싸게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소비자를 또 계도하고, 지금 그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 농민은 농민대로 고달프고, 소비자들은 소비할 때도 또 불만이 많아요. 유기농산물 먹어라 그러면은 나도 먹고는 싶은데 첫째 비싸서 못 먹겠다. 근데 이제 그 비싼 것도요, 유럽이나 미국의 예를 보면은 일반 농산물 대비 농약치고 비료친 것보다 유기농업 하는 것이 한 30% 내지 40% 비쌉니다.
그 정도만 비싸도 먹는데 사실은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가 비싼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안 먹어주니까 비싸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많이 먹어주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단위 소위 상품당 유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 잡기가 절약될 텐데 요만한 그 물건 서울로 보내가지고 그 서울서 다시 도매하고 소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기농산물에는 또 다른 일반 농산물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추도 꼭 100g, 150g대를 다 일일이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못 섞어 놓는다 이거죠. 그런 비용 등등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좀 비쌉니다만은 그것을 비싸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직거래 하는 거죠. 그럼 직거래라는 것은 요 문경 시내에도 농사 짓는 농민들보다 요 중심지에 사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농민들의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직거래에다 갖다 먹기로 하면은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농민하고 소비자가 직결만 되면 지금 요새 서울 시내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유기농산물로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끼당 보통 500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 돈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요 값은 하나도 안 올리고 일반 농산물값 그대로 유기농산물을 사다가 애들 먹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학교 선생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농가하고 직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 일주일 먹을 거 6가마니 가지고 보내라. 그럼 6가마니 이렇게 서울 물건 보내는 편에 보내주면 그놈 가서 받아와가지고 채소 같은 것들도 많은 양을 이렇게 한 번에 주문해가지고 냉장고에다 2, 3일씩은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원가는 하나도 안 올리고 중간에서 도매상, 소매상이 떼먹는 마진 싹 빼고 나니까 일반 농산물이랑 똑같은 값으로 먹게 되더라. 그런 방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비싸서 못 먹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진짜로 농약 안 쳤냐. 말은 농약 안 치라면서 실제로는 밤에 살짝살짝 쳤지? 이런 소리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옛날에 이태조하고 무학대사가 참 친했다고 안 그럽니까? 이태조가 이제 상황으로 물러났어. 근데 무학대사가 이제 물러난 상황하고 같이 바둑도 뛰고 이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태조가 참 심심한 거야. 그래서 대사, 무학대사 오늘 우리 상황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남자 대 남자로서 농담 좀 합시다. 예 하시죠. 그러니까 이태조가 먼저 어째 스님네는 말이야 꼭 생김새가 돼지대가리 같이 생겼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아이고 상왕께서는 부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농담이 안 되지. 자기도 나한테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가 돼지 새끼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랬다고 했듯이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굳은 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말이지 그 열정을 다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약을 쳤네 안 쳤네 시비를 거는 거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통계를 내봐도 땅을 받고 사는 농민들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기꾼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전부 다 땅을 먹지 못하는 아스팔트 위에 사는 도시민들이 범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농민들 욕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14만 1000명이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그래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질의 인증을 받아서 국가가 공인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믿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교 급식으로 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70% 학교가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금 지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100% 유기농산물을 먹어야 되겠고 또 그들이 그렇게 건강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농민은 농민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아까 비싸다 못 믿겠다 그런 말을 다 제쳐놓고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기농산물을 먹어주어야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요 불을 요 앞에 걸 좀 꺼주실랍니까? 여기 잘 보이려면은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제 얘기 이제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61년도에 우리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득 증대라는 그것만 쳐다본 거야. 돈 벌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늘 뒤편에는 말이죠.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환경의 악화입니다. 우리가 급속화된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산업 분야는 각종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꾸준히 배출시켰습니다. 공장마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 삽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30리길을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편하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가 우리나라에 지금 1700만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이제 가면은 휘발유를 디젤을 태우면서 가잖아요. 그 찌꺼기 재가 나온다고 재. 그 재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도 2만 톤이 나온대. 그럼 그 2만 톤의 재가 그 독성이 많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풀풀 날라서 지금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놈은 땅 속으로 어떤 놈은 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가 하면 공장에서 내뿜는 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지금도 여기는 이제 문경에 와서는 못 봤지만은 저 대구에 가끔 가면은 대구에 큰 강이 흐르잖아. 새카만 물이 말이죠. 정말로 염색물을 얼마나 풀어버렸길래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이 그대로 흘러서 바다로 가면 육지는 좀 나설랑가 보라고 바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육지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땅 다 죽이고 바다도 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출시킨 막 만들어서 뿌리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2400만 종류가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화학물질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을 안 했어. 그냥 필요니까 만들어서 뿌리고 필요니까 만들어서 염색하고 필요니까 만들어서 벽에다 바르고 여러분 벽 바르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벽에 바를 것이 없으니까 석회가루 하얀 석회가루를 물에 개가지고 그놈 바르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갖 페인트 같은 걸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보기는 좋고 빛과 반짝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새집지어서 입주에 뛰면 3개월 만에 애기들이 아토피 걸리고 어른들은 천식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매년 50만 종류의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농업 분야를 따로 보면은 화학비료 사용량이 420kg/헥타로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성분량으로만 계산해서 1헥타당 420kg씩이나 뿌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화학비료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질적으로 품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약해지고 연약 도장체가 되다 보니까 병들고 벌레 먹고 그러니까 살충제 살균들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농약이 906가지에 13.6kg/헥타로 세가 1등인데 이제 1990년도 통계가 지금 피크를 찍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농약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살살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90년에 카나다가 농약을 뿌리는 양을 보니까 0.1kg를 썼어요. 그럼 우리는 카나다보다 136배를 더 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100배가 넘도록 많은 양의 농약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다 보니까 그 농약들로 인해서 제일 먼저 뭐가 죽냐면 환경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그러죠? 여러분 환경이 뭐라고 알고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살리자 그런 얘기 하십니까? 환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렇죠? 불난집에서 1분만 늦게 나와도 죽잖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흙입니다. 여러분 풀이든 사과나무든 뭐든지 인간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기와 물과 흙이 있어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모래밭에 심어놔봐야 못 크잖아요. 흙에서 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죽이는 거야. 모든 공장에서 모든 농사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가운데 환경이 죽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또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 좋으라고 향기 좋으라고 맛이 아주 맛있는 맛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화학물질 넣는 게 610가지. 그런 많은 화학물질들이 자연에 뿌려졌다가 내 몸으로 들어오자고 또 바로 빵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하면서 넣은 화학물질이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첫째로 아까 말한 대로 공기와 물과 흙이 오염되면서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나 벌, 나비, 제비 등 자연 생태계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만 매일 1.4종씩이 멸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제비가 있다고. 제비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집집마다 제비집이 6, 7집씩 있어가지고서 마당에 제비가 한 3, 40마리 이렇게 앉아서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비가 다 없어버렸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뭔 말이 나오냐면 제비가 너무 없어지니까 그걸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 왜? 제비가 왜 죽었는가? 없어졌는가? 그렇다면 제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천연 기념물로 이름만 딱 박아서 제비는 천연 기념물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와 제비가 생겨납니까? 그 제비가 죽은 이유가 뭐냐 이게. 없어져 버린 이유가 논에 메뚜기가 많이 있었고 나비. 여러분 난 참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어려서는 그 여름에 들에 나가보면 호랑나비 손바닥만한 호랑나비가 날아다니죠. 그런가 하면 태극나비는 말이야 날개에 태극 무늬가 다 있어. 그놈이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건만 그런 나비 한 마리 없고 제비도 지금 멸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뭐 천연기념물소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다 멸종되냐. 그러니까 바로 화학물질들 농약이든 공장 폐수건 자동차의 매연이건 이런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환경,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유사 호르몬 제품들이 내 몸에서 일하는 호르몬을 간섭을 해요. 이게 이제 간섭이란 말이죠. 간섭.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엉켜를 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암도 걸리게 만들고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를 만들고 아토피 피부병 걸리는 애가 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의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수컷들의 정자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도 왜 없어졌냐면 메뚜기 수컷이 정자가 있어야 교미를 해서 정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미를 하기는 하는데 정자가 생산 안 되니까 헛구미를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제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 인간도 똑같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건강하고 날아다니는 벌나비 제비들도 건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왔다고. 근데 야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좀 많이 먹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개발하게 됐고 그 덕에 좀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죽었지만은 나는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놈들아.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려면 우리 인간을 뒷받침하는 아까 말하는 물과 공기와 흙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우리의 친구들, 저놈들의 자연 환경 생태계가 정말로 완벽해야 우리가 완벽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때려치고 놓고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저렇게 자연 생태계가 멸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건강은 지금 어떠냐 하고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2007년 말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자 중에 27.6%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암은 말이죠, 1961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1%가 안 됐어요. 근데 61년부터서 차근차근 농약비료 많이 뿌리면서부터 차근차근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문경희 씨도 말이죠, 옛날에 60년, 한 4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주위에 암이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아프다면 암이고 죽었다면 암이고. 왜 이렇게 암이 많아졌냐 이게. 그 암이 많아진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발암물질을 많이 먹었다 이거죠.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많이 먹었어. 발암물질이 뭐냐?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들은 33%가 암에 걸려있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나 절대 암 안 걸린다. 대한민국 놈들이 다 암으로 죽어봐라. 나는 뜨겁다 이놈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어떤 놈이 암으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암이라는 게 그렇더만, 암 세포가 하나 딱 생겼잖아요? 그럼 이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커요. 계속 핵분열이 해가지고 크는데, 커서 파달만하게 커야 MRI를 찍고 뭘 찍고 해가지고서 여기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파달만큼 크는데 16년 이상 걸린대. 그러니까 지금 16년 아직 안 지난 사람들은 내가 암에 걸리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33%가 암에 걸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기 아주 쉬워. 여러분 각자 나를 중심으로 내 왼쪽에도 한 사람 앉아있고 오른쪽에도 한 사람 앉아있고 셋이 나란히 앉아있죠. 그 나란히 앉아있는 셋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암으로 죽을 사람이야.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 누가 암으로 죽게 생긴 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61년도에만 해도 암이라는 병이 있단다, 그 암에 걸리면 사람이 꼼짝없이 죽는다더라 하는 공포 대상이었을 뿐이지 암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많은 암 천국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봐도 27%씩이나 암으로 죽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장가를 들잖아요. 그러면 장가 들 때는 옛날에는 뭐 10살에도 15살에도 장가도 오시고 했지만 지금은 30살에 이제 장가를 보통 두는데, 50살 이상 된 사람은 장가 갈 때 내가 정자가 없어 새끼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0살 이상이란 말은 누구냐면은 1961년도에 1살 먹은 사람, 2살 먹은 사람.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농약을 뿌리기 시작할 때 이미 태어나서 1살, 2살 큰 사람들은 농약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이게 한 번에부터 900까지 다 뿌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많아지는 동안에도 아기는 자꾸 크니까 힘이 좀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좀 덜 봤어요. 근데 61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농약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 그 농약들이 들어가지고 애를 아주 생기기 시작한 애를 공격해버리니까 이놈들은 그걸 못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제 피해가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0세 이상은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것에서는 생각도 못했어. 걱정을 안 했어. 왜냐? 1cc의 정액 속에 남자는, 사람은 1억 마리의 정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은 3cc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3억 마리의 정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면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정자가 움직이는데 살랑살랑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 정액이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죠? 그 끈적끈적한 정액을 뚫고 나가면서 난자까지 가려면 얼마나 세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꼬리를 막 들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그래가지고 꼬리 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 그래서 요즘 참 어렵죠. 세상 살기가 세계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보다 더 큰 경쟁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경제난을 돌파하고 제일 먼저 우뚝 설 수 있는 첫 번째 나라로 꼽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다가 문경은 오늘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모든 기관장님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문경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구만. 박수 쳐봐. 근데 그 3억 마리씩이나 있던 정자들이 1970년부터서 현미경으로 볼 때마다 줄어지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버렸냐면 2천만 마리 이하. 그러니까 일시시당 1억 마리가 있었는데 80%가 없어져 버리고 20%밖에 없는 거예요. 2천만 마리 이하일 때부터서는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면 2천만 마리씩이나 있는데 30씩 적으면 6천만 마리 아니냐? 6천만 마리가 왜 세계를 보느냐? 그놈을 다시 보니까 그 22억 마리, 2천만 마리 중에 말이죠. 여러분 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을 하고 살고 듣고 살고 그랬죠? 미운 7살이 왜 미운 7살이냐? 6살까지는 잘 컸어요, 애기가. 6살까지 기본적으로 잘 컸다고. 근데 7살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커야 돼, 애기가. 그러려니까 몸속에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생장 호르몬을 빨리빨리 소모시키면서 애기가 운동도 하고 활동하면서 애기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먹은 애들은 남녀 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장 호르몬을 처치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부잡을 떠는 게 7살이라고. 근데 그 7살짜리들한테다가 그동안에 넣었던 그 많은 생장 촉진제를 팍! 꽃배기로 부숴버리니까 이 애들이 7살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장 호르몬제는 이미 멎어버렸거든요. 우리가 22살, 3살 지나면 생장 호르몬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쪼그라지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생장 호르몬 먹여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큰 애기들한테는 이게 꽃배기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 발육 중단 피해가 터진다 그런 얘기고, 이제 그 소녀들이 생리통을 하는데 너무도 고통이 커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자궁 내벽이 짝짝짝 코끼리같이 갈라져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통받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39% 여자들이, 그러니까 11살, 12살 된 애들이 초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초경하는 애들 중에 39%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 초경을 한다는 거야. 경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궁염증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그 염증을 발견을 했는데 치료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SBS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 팀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유기농산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치료해보자 해가지고 SBS가 유기농산물을 먹이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밥상을 딱 유기농산물로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만 간식도 유기농 사과, 예를 들어서 유기농 참외 이런 것만 먹이고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딱 유기농산물을 먹였더니 그 극심한 소위 아픔을 유발했던 자궁 내 모든 염증이 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서는 여러분이 유기농산물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 많은 병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병. 그래서 환경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환경성 질환은 현대의학으로 못 나서.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나서주는 약이
유기농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재배한 농산물들은 그 자체가 깨끗하기도 하지만 농약 비료 안 쳤으니까. 그러나 그 자체 속에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 그 중에 이제 약 기능을 하는 게 기능성 성분이라고 그래. 기능성 성분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게 유기농업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쌀이나 깻잎이나 하다못해 고추, 상추도 유기농 산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문경 시내에서도 6.25 이후에 우리가 폐병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폐병 환자들이 나중에 막판에 가면은 피를 막 토하면서 피 토할 때 균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걸려보잖아, 폐병에.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어른들은 나나 죽었으면 죽었지 가족들한테 전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 산에 가서 죽을란다. 그래갖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풀뿌리 캐먹고 나무 잎을 뜯어 먹으면서 연명을 해. 그러다가 진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 1년 지난 뒤에 살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부 이렇게 돼가지고 깨끗이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문경에는 그런 사람 없었나? 진짜 있었다니까?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폐병 말기에 그 산속에 누가 의사가 있었다고 가서 나서 나오냐고. 그 의사가 다른 의사가 아니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러면서 먹은 모든 농산물이 다 기능성을 제대로 가진 상야초들, 그러면서 그런 게 났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암으로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게 자연식 요법, 농약식 농산물을 먹겠다 해서 먹고 나서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요 문경시와 같은 지자체가 시군이 한 170개고 큰 시에 구가 있잖아. 구. 근데 구는 놔둬버리고 도시 사람들만 사는 곳이니까 놔둬버리고 시군 중에 농업을 다 하죠. 요 문경시도 농업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농업이 있는 지역에서 유기농 산물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센터를 이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가면 신태인읍에 유기농 포도 체험센터가 43억 들여서 100명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아토피라든가 폐병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설 만드는 것이 그냥 시장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서 그 지역 농민들이 포도를 재배하는데 유기농 포도 93년도에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 포도 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 신태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33명이 유기농 포도를 지금 짓고 있어. 근데 그 유기농 포도를 먹은 사람들이 암이 낫고 당뇨병이 낫고 많은 병이 낫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그 동네로 사람들이 찾아와. 와가지고 야야 네 집에 가서 그냥 네가 생산한 포도 먹고 한 달 정도 있다 가면 안 되냐? 그럼 오라 이거야. 와서 한 달 동안 먹고 자는 밥값, 방값 다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33집은 그 수확철 되면 집이 꽉꽉 들어차. 그 소문을 시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봤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집에서 치료하냐? 하고 보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못 낫는 병을 이 사람들이 나서준다 이거지. 그런데 시장에 보니까 시골 집이라는 게 다 초라하잖아요. 화장실도 하나에다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아예 좀 현대 시설로 100명씩 와서 숙식하면서 병을 낫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43m에서 만들었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문경이라는 이 산자 수려한 곳에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깔면서 그런 요양시설을 갖춰야 비로소 사람 사는 정말로 깨끗한 환경 좋은 소득 증대되는 그런 문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견학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서 하룻밤 자고 오세요. 그거 가면은 이제 사우나 하는 시설이 있어. 목욕하는 시설. 그 목욕탕 이렇게 있는데 그 목욕탕에다가는 유기농 포도즙을 쫙 풀어가지고
포도즙으로 이렇게 목욕하게 만들고 있는데 먹는 것 100%, 잠자는 것도 황토방 그렇게 해서 완전한 것이 되어 있는데 저 진안군에는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1,700억을 들여서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토피 환자가 828만 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있어. 그 중에 20%가 아토피 환자예요. 그럼 170만 명이에요. 애들 혼자 못 와. 부모 같이 오면 2명씩 100상 오면 200만 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00명씩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아토피 치료센터를 만들고 있고, 물론 그들한테 줘야 할 친환경 유기농 산물을 생산시키도록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나온 걸 싹 걷어다가 먹여야 되겠죠. 문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 그거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아토피 환자만 치료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중국이나 미국 환자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중국에도 불임 부부가 1,500만 쌍이 지금 현재. 유럽에도 100만 쌍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싹 부르다가 6개월만 제대로 유기농산물 먹이면 애기 싹싹 갖게 돼버려요. 진짜요.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유기농산물 먹여가지고 애기를 가진 쌍이 29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한 쌍도 치료를 못하는데 저는 내가 뭘 팔고 내가 뭘 수술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고 실천하는 유기농 산물만 먹고서 29쌍 살려냈어. 나도 애국자요.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제일 먼저 자연계에서 이런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 등허리에 다리가 2개, 고양이 대가리가 2개, 돼지도 주둥이 2개, 눈구녕은 하나, 거북이도 이게 대가리가 앞뒤로, 이런 것이 자연계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 둘. 그러면서 이제 둘 나란히 달린 것도 있고, 닭다리가 4개씩이나 달리고, 양 머리가 하나, 둘, 2개 달리고, 양 다리가 7개나 달리고, 그러면서 물고기들도 꼬리가 굵고, 그러면서 이 저수지에 있는 이 많은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데 저게 뭐 때문에 죽은지는 몰라요. 아무도 뭐 누가 농약을 뿌려버렸는지 공장에서 폐수를 갖다 확 풀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1차적으로 저수지를 몰살시킨 그 독성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바다는 안 죽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못된 짓을 골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저런 자연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인간들이 보고서 반성하고 다른 개선책을 찾고 했어야 된다고. 근데 이놈 인간들이 욕심이 그냥 하늘을 찔러가지고 무조건 돈 벌자, GDP를 올리자, GNP를 올리자 했으면서 고고 쓰리고를 불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 예지만은 월남전에서 이 밀림을 말려버리려고 제초제 고엽제를 뿌리려는데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분무기 갖고 다니면서 뿌리겠냐고. 그래서 비행기를 총동원해서 B-19, 큰 B-19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초제를 수백 그램씩 싣고서 이거 보라고. 얼마나 많은 제초제, 전부 다 하얀 게 다 제초제 아닙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밀림을 싹 말려버렸어. 이파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그랬는데 그 사이사이에 월남 사람들이 살았잖아. 이 사람들은 이거 다 맞아버리네. 배통 수색작 정도는 우리 맹호부대 아저씨들이 저놈의 제초제를 다 맞아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이 월남 아가씨가 이렇게 말라 죽어 가는데 피곤이 상접하다 보니까 혈관에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발가락부터 썩어서 죽은 아가씨. 이 맹호부대 아저씨도 갈비뼈가 드러나지, 오줌은 호수로 받아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 예쁜 애는 도망가버리고 이 잘났던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할래? 저 사람도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죠? 월남전에 가서 돈 몇 푼 벌어갖고 실 장가 가려다가. 근데 더 억울한 것은
그렇게 월남카드 제초제를 맞고 와가지고 그것도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기를 낳은 놈이 지금 35살 이짝저짝입니다. 근데 그 35살 먹은 놈들은 발가락이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초제의 대역시는 반감기라고 그 독성이 반으로만 줄어지면 피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감기 자체가 무한 10억 년이 가도 그 제초제의 독성이 안 줄어져. 그런 놈의 제초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에다가 뿌리고 밭에다 뿌리고 과수원에 뿌렸습니까? 그 제초제 누가 다 먹었어요? 나 보지 마. 난 안 먹었으니까. 저는 78년부터서 지금부터 31년 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유기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73년부터 유기농을 교육하기 시작해가지고 78년 되니까 네 말대로 해서 유기농산물이 농약 비료 안 치고 나왔다 이게. 근데 이제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팔 때가 있어야지.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암 걸린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을 먹고 싶어하는 자연식 동호회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그 자연식 동호회에서 내한테 연락이 왔어. 야 어디서든지 농약 안 친 쌀이나 채소, 과일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도 건강할 때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78년도부터서 유기농산물을 집에서는 반찬 2가지를 먹든 1가지를 먹든 무조건 100% 유기농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유기농 현미밥, 거기다가 반찬 유기농 김치. 그러고서 뭐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반찬 2~3가지 넣고 먹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유기농산물 100% 먹는데 오늘 이제 문경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점심을 중간에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기농산물이 아니니까 밥만 유기농 현미밥을 싸가지고 와서 반찬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한 70%가 유기농산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0%만 먹어도 우수한 겁니다. 유럽에서 보면 30% 이상만 먹으면 유기농산물을 30% 이상만 먹으면 그 집안에서는 정자도 안 없어지고 암도 안 걸리고 아토피 애기들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유기농 유럽에서는 30% 이상 먹고 40% 50% 먹어라 그렇게 권장하는데 저는 70% 먹었으니까 잘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요새 와서 느껴보니까 유기농산물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금년에 이 중에 이모생 계십니까? 이모생 말띠. 제가 말띠로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68이거든. 근데 여러분 보기에 이게 68살 본 영감탱이로 보이냐고 이게. 근데요 더 정말 자신이 잘했다 하고 느껴지는 것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 젊은이들 정자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자조사 한다는 그 이제 예고가 신문에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임 교수 김노코 교수를 찾아갔어. 가가지고 교수님 지금 그냥 짝정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다 3천만 마리 이하, 아까 말한 1억 마리가 있었는데 다 줄어지고 3천만 마리 이하, 2천만 마리 사이에 있는데 유기농산물을 먹은 사람은 7천만 마리, 8천만 마리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아까도 말했잖아. 30%만 유기농산물을 먹어도 정자가 안 줄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기농산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래야 확실하게 구분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문에다가 우리 회원들 중에 어른이건 애들이건 간에 와서 정자 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유기농산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보자.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제 아들놈이 해당이 됐어요. 지금 애들놈이 지금 현재 만 29인데 2년 전이니까 27살 때인데 그놈은 제가 31년 동안 유기농산물을 먹었으니까 2년 동안 유기농산물을 먹어가지고 어머니 몸속에 있는 농약 성분을 싹 청소한 다음에 그놈이 들어섰다고.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도 계속 유기농산물을 먹었고 크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 30살로 지금 고려대학교 그 대학원 박사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실험 그 화학 실험을 하다 보니까 1시간도 밖에를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를 못 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해. 근데 야 다른 것은 사 먹어도 좋은데 밥은 현미밥을 꼭 해서 밥과 함께 다른 것을 먹어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미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이제
그때까지 한 70% 저와 똑같이 70% 먹은 거야. 유기농산물을.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놈 정자 조사하면서 그 담당 그러니까 김노코 교수는 주임 교수고 그 밑에 또 밑에 교수들이 있어. 그 교수 중에 안 교수라고 여자 교수인데 아주 어린 여교수도만 어쨌든 박사가 됐더만. 그 안 박사가 이제 정자를 다 조사하는데 그 여자 박사가 우리 정철 아들놈 새끼 정자 조사하면서 3번이나 기절해 버렸어요. 첫 번째 기절. 정액을 봤는데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3cc란 말이야. 그 20대의 그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3cc 나올 폭 잡고 플라스크 3cc를 준 거야. 요놈에다 받아. 그래 받았는데 이놈의 정액이 플라스크를 넘쳐가지고 실험실 바닥을 지나서 보도까지 잡았어요. 5cc가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야. 5cc까지 나오는 예가 없었대. 근데 이제 기절하던 바람에 울바가지 부렸더니 이제 깨났잖아. 두 번째 이제 기절이 뭐냐면 전부 다 조사해보면 희생희생하니 몇 마리 없는 거야. 3천만 마리, 2천만 마리, 4천만 마리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철이라는 이런 마리가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런 마리가 있을 때는 이런 마리가 다 건강합니다. 근데 마리수가 적어질수록 기형들이 많아지고 활동력이 떨어져가. 점점 더 떨어져가. 근데 다른 놈들하고 비해서 마리수도 이런 마리가 딱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액티비티, 활동성. 그 많은 놈들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는 놈도 있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흔들흔들 하는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난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성을 가진 정자가 이제 세계 평균 21.1%예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 50%가 나오자마자 돌격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번씩이나 놀래고 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기분 좋잖아. 내가 유기농산물을 먹은 결과 이 아들놈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정액이 됐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분 좋게 나왔어. 나오는데 이제 애기 아들놈 먼저 나오고 내가 이제 악수하면서 안 박사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이제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악수를 딱 하는데 안 박사가 내 손을 꽉 잡고 끌어들이는 거야. 들으라고. 그러니까 또 따라 들어갔어.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도장 좀 찍고 가래. 뭔 도장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그 남자들은 정자가 부실해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정자를 가지고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것인지 알면 골치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정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냉동 보관하면서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수한 정액은 받아가지고 영하 50도 이하로 올려버리면 100년, 200년 뒤에도 다시 그 깨워서 아기를 가질 수 있대. 그래서 요 정액은 꼭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써야 되겠다 이게야. 두고 써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보호자 말하자면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써라고 일단.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혹시 늦게라도 어디 지하철을 갔더니 아따 우리 새끼 어린 모습 보고 똑같은 놈 있네 싶어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수속을 받고 이제 나오면서 하여튼 잘 활용하시고 쓰다가 모자라면 또 줄게. 제가 뭐 돈은 못 벌었지만 저도 건강하고 새끼가 건강해서 그렇게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정자가 보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많은 화학물질로가 노출되면서 어른들은 이제 우리 다 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형을 만들지는 못한 대신에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신경을 공격해요. 그래서 뇌나 요 등골을 요 신경 요것을 공격해가지고 신경마비를 일으켜서 손가락이 막 뒤틀리다가 고생하다 죽는 그런 사람이 나오더니 손가락 막 뒤틀리는 거 아닙니까?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죄 없는 애들이 이제 기형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형도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제일 공격하시는 뇌를 공격당해가지고 정신박약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정신박약 플러스 이런 형체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점점 발가락이 7개나 붙었고 서지를 못해. 손가락이 8개씩이나 붙었고 젓가락도 못 잡아.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에도 보면 지금 하나, 둘, 요것은 거저 달려있으니까 세지도 못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돼 손바닥까지 이렇게 깊이 피어 있잖아요. 저렇게 정말로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손인데 솔직히 저 손을 가지고 세계 피아노 콩쿠르 대회 가서 1등한 여자. 우리나라 여자거든요. 얼마나 정말 악전 고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은 창피하면은 얼굴 가리라 그러거든. 그 왜 여러 텔레비도 나오든 뭐 나오든 얼굴 가리고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가리지 마라. 우리나라에 이런 저런 기형으로 고생하는 50만 명 기형아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얼굴 가리지 마라! 그러고 저렇게 찍어서 신문 텔레비에 다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애들 이빨이 말이죠. 이렇게 이 속에 하나 더 들어있는데 6개밖에 안 나와. 6개란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이빨이 어금니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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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해서 20개가 어금니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6개, 6개 있어 이제 12개가 말하자면 송곳니에다가 보통 이빨인데 어금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어금니가 안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고서 앞니만 만들어져. 그러니까 앞니들이 야 우리 좀 모여봐. 이거 회의 좀 하자. 봐라. 이쪽도 텅텅 비어있고 저쪽도 텅텅 비었는데 우리끼리만 딱 붙어 나가면 뭐하냐? 우리도 좌우로 걸려 좌우로 걸려. 그래가지고 이빨 6개 가지고 온 입을 다 덮느라고 애를 썼구만. 근데 저놈들은 씹지를 못하니까 턱이 비틀어지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안 씹으면 뇌가 자극을 못 받으니까 퇴화해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요새는 뭐 임플란트도 있고 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태어난 애기들은 정상적인 저작 씹는 거나 또는 공부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놈은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른이 빨로 촥 갈아 끼고 나와버렸네. 그러니 저놈 새끼를 어떻게 젖꼭지를 물리냐고. 제일 먼저 젖꼭지부터 따먹을 텐데. 그런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붙어 나왔어.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뼈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 뼈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붙여버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붙어 나온 애기들을 우리가 샴쌍둥이라 그러는데 월남전에서 제초제를 많이 뿌려가지고 저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샴쌍둥이가 월남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붙어 나온 놈들은 앞으로 붙었으니까 죽어버렸지. 죽어 나온 놈은 사실은 갖다 묻어버리면 되니까 편하긴 편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이 귀를 지나서 쥐꼭지까지 찢어버려 그냥. 근데 저거 꼬매봐야 소용없어. 꼬매봤자 뼈도 갈라졌는데 어쩌라고. 얘들도 이제 뚜껑이 없네요. 뚜껑이. 왜 없냐고 하는데 뇌가 없는 것이 없느냐. 뇌가 없는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이 일주일 안에 다 죽어 자동으로. 근데 다른 애기들은 어떤 기형이라도 이런 기형이 나왔으면 요놈을 마음 같으면 얼른 베개로 탁 덮어갖고서 그냥 일찍 보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살인이네 살인.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해. 그렇다고 이런 애기들을 내 새끼라고 젖꼭지 물리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맡겨놓고 한 달에 5, 7만 원씩 죽을 때까지. 이게 무슨 업보냐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 여러분도 아토피 피부병인데 이렇게 제일 심한 예지만은 이렇게 온 몸이 쩍쩍 갈라지면서 피가 나다 보니까 피부가 탄력이 없어져서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6년 만에 피부가 늘어져서 죽어버린 애기.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남자 꼬치를 지금 엄마가 속에서 남자 꼬치를 만들면서 얼마나 오지게 생각하고 지금 애기를 열심히 만들겠어요. 근데 막판에 환경호르몬이 딱 들어가지고서는 야 남자 꼬치 만들기 스톱! 이따 거 만들어! 그러니까 밑에다가 구멍만 뻥 뚫어서 나와버렸어. 선생님 저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또 대가리는 참 명리해가지고 이름은 잘 붙여. 중성. 남자다 위해서도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름만 붙여보니 뭐하냐고 쟤들이.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은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얘들이 크면서 한참 남자로 제대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15살, 20살 되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다시피요. 20살 된 총각 가슴이 처녀 가슴보다 더 커버린 거죠. 이런 병이 뭐냐?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증. 남자가 여자 가슴을 달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로 변해가. 그래서 목소리도 여자로 변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변해서 뭐 새끼도 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못하고 반 여자 반 남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지금요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만 조사한 자료지만은 70대, 60대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20대, 10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애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변해가다 보니까 군대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못 갖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술집 가서 술 딸고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요것이 안 없어지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요거 가리는 세타를 여기까지 올라오는 놈 있고 옆에서 술 딸면서 사는 게이라고 해서 게이. 게이가 지금 5만 명이 넘는데 주인은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선천성 기형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름도 골치 아픈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병 이름은 붙여놨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원인 모르는 불치병들로 고생하는 애들입니다. 기형아들이죠. 조선일보에 다 저런 거 다 났어요. 이거 지금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이렇게 2005년 2월 26일 날 43% 부인들이 저 고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 다 신문에 나고 그림까지 비실비실하니 그래가지고서 내놨잖아. 근데 사람들이 말이지 저걸 신문을 봤어. 봐놓고도 아이고 이런 문제도 있긴 있구나 하지만 신문 딱 덮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려. 내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약 안 치는 유기농 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쳐 일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다소 비슷하지만 다른 데서 전략하면서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자손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밥상 후에 유기농 산물로 밥상을 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문경이 살아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부림에 우는 여자들은 말이죠. 엄마들이 지금 100만 명이 있어. 근데 그 100만 명은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아기를 못 낳는 게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기를 못 낳냐. 두 번째는 아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왼수놈은 돈이 3천만 원이 없네. 그래서 부림에 울고 돈에 우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나라가. 그런가 하면 한국 여자들이 일본에서 난자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말이죠. 우리보다 공위가 앞섰잖아요. 그래서 불임 부부가 우리나라는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불임 부부가 13.6%가 여자가 불임이라고. 근데 일본은 30%가 불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가. 우리나라 난자는 한 개에 600만 원.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100만 원. 근데 일본 놈들이 100만 원짜리 안 써. 그리고 기어코 비싸도 한국 것이라고 줄을 서 있어. 근데 한국 여자들의 난자를 갖다가 아기를 가져버리면 5번, 6번, 7번 해가지고라도 아기를 가져버리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 돼. 왜냐하면 그 아기가 그렇게 천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난자를 갖다가 썼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한 셈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 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천재가 나와버리니까 모든 일본의 불임 여성들이 우리 한국 걸 사라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구 걸 사냐? 그러면 이제 제일 젊고 지성적인 그런 난자를 또 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여자대학이 이제 2대 S대가 있잖아. 그 정문 앞에 가면 이 간판이 크게 있어. 신청만 하시라야 돼.
그러면 이제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키도 같아야 되고 취향도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비슷해야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남자가 꽤 많아.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에 600만 원씩 1년에 한 6, 7개 팔 수 있대요. 예, 스탠다드인 여자들은. 그러면은 7개면 6, 7원 4,200만 원이라 짭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대생들이 무슨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시간 되면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금냉에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사실은 괜찮은 이제 수입 아르바이트도 되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13.6% 여자들의 얘기를 못 갖는 수준이지만 점점 30% 40%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게 앞으로 3, 4년 뒤에 가면은 우리도 외국 가서 남자를 사와야 돼. 근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좀 늦게 문제가 나올 뿐이지 몇 년 지나면 똑같아지고 다 그런다고. 중국이 아까 불임부부가 1,500만 쌍이면 우리나라는 100만 쌍밖에 안 되니까 어미 우리나라보다 15배나 많네 하려고 몰라도 인구 비례로 보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50만 쌍 있는 셈이야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보면. 근데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한 4천만 쌍 5천만 쌍 불임부부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3, 4년 동안에 늘어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맘 놓고 돈이 있더라도 사올 남자도 없지만 또 사올 수 있다 하더라도 돈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여자만큼 마음씨 곱고 예쁘고 음식 솜씨 좋고 일 잘하는 여자 세계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경에서 농민들은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유기농 산물로 밥상을 사져갈 때 문경 시내의 모든 젊은 처녀 총각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그 아기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카데미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 눈앞에서 제일 멸종한 것도 봤어. 그런가 하면 우리 애들 아토피라든가 저런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가 늘어나는 속도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보세요.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불임 부부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있긴 있었어. 옛날부터 고자라는 말이 있었잖아. 근데 그 고자가 문경 시내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었어. 그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100만 쌍이 지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봤다니까? 근데 이제 60년대에는 이렇게 거의 0%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70년, 80년, 90년에 가니까 25만 쌍이 나와본 거야. 근데 90년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뭐 당연히 새끼 날 줄 알았지. 누가 불임 부부가 있을 줄 몰랐어. 그랬는데 인구 선세 쓴다고 그러면 선세스란 말 들어봤죠? 전체 인구를 속속들이 다 해가 조사하는 것을 90년 지금 했다고 우리가. 해보니까 오메 결혼을 해놓고 새끼를 못 갖고 3년 이상 4년 넘도록 새끼를 못 갖는 부부가 25만 쌍이나 있네. 아이고 이게 웬일이더냐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2002년이니까 64만 쌍. 여기 지금 2003년 8월 15일자 신문이 2002년 말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64만 쌍. 이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3, 2004, 2005년 가니까 100만 쌍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2005년이 지나고도 지금 3년 지났습니다. 2006, 2007, 2008년 지나고 지금 2009년 5월 20일이 지나버렸어. 그죠? 이거 보세요. 아까. 요것 말고 아까 저기서 볼 때 2005년 2월 26일부로 100만 쌍 넘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2월이 넘어가봤잖아. 그러면 지금 만 4년 지났어. 그럼 그 4년 동안에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170, 80만 쌍이 지금 불임부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그래프 속도로 가면. 근데 저 그래프가 절대로 밑으로 쑥어 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제 진짜 이것만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바르지 말자. 왜? 이 화장품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00가지의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굴에다가 덕지 화장품을 막 바르잖아요. 여자들 특히나. 그럼 그 화장품이 하루 종일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유방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여러분 젖을 생산해가지고 저장하는 창고. 젖 이렇게 부를 때 보면 이만큼 막 불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창고 세포가 많다고. 그 세포에 화학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유방암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화장품 별로 안 쓰고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화장품 동동 그림이나 한번 바르면 다행이었고 아무것도 바르는 게 없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유방암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 여성암의 2번째잖아. 앞으로 여러분 남자들도 아내 암으로 이렇게 싫거든. 화장품 하나만 쓰라. 하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남자도 화장품 쓰잖아요. 이 면도 하면 쓰라리니까 여기다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죠. 근데 여자들도 그 스킨 로션 정도만 발라. 무엇을 그냥 비비크림이니 뭐 스킨이니 파운데이션이니 뭐 해가지고 그냥 화장품 한 20개 넣고 젖지 바다 보니까 암이나 철컹철컹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경 시장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시면서 들어주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셔야 될 일을 소개드리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갑작스럽게 서버리네. 대한민국에 아까 이제 구청들은 도시에 있는 거니까 빼고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시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 시군 중에서 유기농업을 가장 잘하는 시군이 이것은 제가 뽑은 거예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유기농업을 가장 잘하더라 하는 시군이 5개가 뽑혔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문경시는 이 속에 못 들어갔어. 근데 앞으로 문경시가 저 속에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제가 뽑은 베스트 5 경기도 양평군. 요새 대한민국에서 유기농업 보면 무조건 양평입니다. 양평이 1등이야. 근데 양평이 1등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다른 시장 군수들은 이런 아카데미도 못하게 하고 유기농업 말만 하면 저 미친놈의 새끼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던 시절에 유기농업을 도입해가지고 양평 국민들의 유기농업을 실천해서 돈 벌도록 만들어준 군수라. 그래서 이제 양평군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울진군은 지금 30% 인증이나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자! 그러면서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금년 7월달에 울진 엑스포 가실 거죠? 그 엑스포 가서 많이 배우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남 순천시인데 지금 유기농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경 시내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문경 시내에 있는 학생 애들한테 먹여야 돼. 그래야 운반비도 적게 들고 아까 말한 직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보면 학교 측에서 보면 추가 비용 없이도 일반 농산물이나 거의 같은 가격으로 유기농산물을 먹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새끼들 살리고 나무 새끼들도 살려야 되지만 우선 우리 새끼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시가 순천시 65억 1년에 65억씩을. 그러니까 이제 순천시 농민들은 아주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5억이 다 어디로 가냐? 농민한테 가잖아. 친환경농산물 사는 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마음먹고 안심하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학생들은 안심하고 100% 유기농산물을 먹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권장해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 지자체들이 학교 급식을 유기농산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과가 이미 나오더라고. 여러분 구로구청이 있어. 서울에. 그 구로구청에서 구립 유치원이 있더만. 그 구립 유치원 학생들한테 유기농 산물을 100% 유기농 산물로 해서 5개월을 먹였어.
그러니까 학교, 그 유치원 와서 점심 먹는 것만 5개월을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니까 그냥 일반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점심만 5개월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환자들이 63%가 났은 거야. 근데 만약에 집에서도 어머니들도 그렇게 해서 밥상을 유기농산물로 차려주고 했더라면 5개월이면 100% 나쁘고 남죠. 그러나 이제 한 끼만 먹고도 63%가 났다. 근데 그것이 구로구에서만 나오면 어쩌다 그랬겠지 싶을 수도 있는데, 강동구가 있어. 서울의 동쪽에는 강동구 구청에서도 유치원 애들을 조사할 때 그거는 60%가 나섰더라고. 그럼 60%나 63%나 거기서 그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더 희망이 있는 거야. 학교 급식을 하라고 했을 때 효과가 뭐 별로 없으면 나중에 더 시도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벌써부터서 그렇게 학교 급식만 통해서라도 63% 내지는 60% 애들이 나섰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급식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학교 가서도 물론이지만 집에서도 유기농산물 먹고 이렇게 해서 2, 3개월만 간다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토피 3개월이면 끝납니다. ADHD 정신이상자들 5개월이면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불임 부부가 그래도 제일 많이 걸려요. 6개월, 반년 걸려요. 다 치료되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애들을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더 잘 보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강원도 철원군이 이제 그 유기농 쌀만 전문으로 도전 공장을 따로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유기농 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일반 도전 공장에서 도전하면 일반 쌀하고 섞이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도전 공장 자체를 유기농 쌀만 도전하는 철원 5대 쌀 전문 유기농 도전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도전 공장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건조기 하나, 분쇄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모든 유기농 산물을 다 가루를 만들어. 그러니까 쌀가루, 찹쌀가루, 흑향미가루, 녹색향미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깻잎가루, 상추가루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140가지더라고요. 가루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가루가 부가가치를 3배 이상 높여버려요. 그래서 훨씬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철원 지역사회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남 남해부는 대규모 유기농 생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지에서 나오는 양이 좀 많으니까 물류센터를 건설한 다음에 수출해.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경시가 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또 하나 있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이 얼마나 정말 태백산, 여기가 산맥이 태백산맥입니까? 어느 산맥입니까? 소백산맥. 이 소백산맥, 이 아름다운 문경 산자 수리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다가 유기농업을 쫙 농민들이 실천하면서 아까 말한 아토피 치유센터 아니면 암 치유센터 만들어. 근데 보세요. 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기농 산물을 먹이는 클리닉 센터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유기농 산물만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 산물이 되고, 그런 유기농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 전체가 유기농업을 하면서 에너지도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쓰고, 자동차도 전지 자동차를 쓰고, 거기서 쓰는 모든 생필품은 다 친환경적인 생필품을 쓰면서 집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황토집으로 짓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지역 8개가 인터넷에 세계 8대 유기농 패러다이스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그 속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결국 세계 가장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8대 유기농 패러다이스에 문경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시장님, 의장님, 모든 분들 여기 계시고, 또 아까 저는 정말로 기분 좋은 것이 여성단체 대표들께서 다 오셨다는 것은 그분들이 가서 전달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전파되고 문경 시민들이 유기농산물로 밥상을 살릴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저로서는 더 기분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든 단체장들,
그리고 농민들,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경시를 세계 최고의 유기농 파라다이스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해 나가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박수 쳤어? 근데 아무 품에 발벗기로 우물우물 피하면서 자기는 실천 안 하면서 너만 해라 하면서 솔솔 뒤로 빠진 사람들은 문경시 주민등록부에서 빼버려!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정말로 문경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서 천당 가서 우리 조상들을 뵐 면목을 찾을 수 있으려면 새끼들 다 새끼나 제대로 낳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문경의 환경과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 우리 후손들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최고 문경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